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 수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수변이 바로 창조의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3만 달러 고지에서 턱걸이를 한 지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실제 2만 달러 넘었으면 그 탄력으로 3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우리는요 지금까지는 정말 남의 선진국 흉내를 내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시작했을 뿐입니다. 중국도 지금 우리를 넘어가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도 우리가 한가의 기적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메콩가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한 걸음 점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 걸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상력이고 창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성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조성을 함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특히 우리 엄마들이 제일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는 아직도 19세기형 자녀 교육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에 보내고 쪽집게 과외도 시키고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열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는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지, 덕, 체 아는 것 그 다음에 덕성을 담는 것 인성 그 다음에 체육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체, 덕, 지의 시대가 왔습니다. 몸이 앞서가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도 튼튼하고 신체도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덕성이고 지는 제일 바닥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힘은 이튼 하이스쿨의 운동장에서 나왔다. 그 영국의 귀족 학교는요 제일 중시하는 게 체육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또 아이들의 창의력이 거기서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내가 수면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면 시간은 우리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프론티어 시간이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을 인생의 3분의 1을 자는 데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을 잘 바꾸기만 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현대인에게 마지막 남은 최대 최후의 프론티어 타임이고 이보다 큰 미개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면을 바꾸면 인생의 3분의 1이 아니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저는 자기 전 30분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는 우선 방 안에 불을 끄고 이제 책상에 데스크 램프만 켜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일도 돌이켜 볼 수도 있고 오늘 해놓았던 공부에 눈을 대충 걸치는 방법도 있고 혹은 또 내일 할 일을 기획을 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 생기더라도 그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자는 동안에 그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다시피 제가 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식은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에 있는 무의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무의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자는 동안에는 DMN이라는
소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여기 보면 파란 칠을 해놓은 이 부위가 이 DMN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뇌 넓은 부위가 DMN으로 했어요. 요 뇌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쉬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활동을 하나, 그리고 자고 있을 때도 DMN이 활동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창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까 빙산의 일각처럼 무의식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엄청난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동안에 배운 지식, 지혜, 경험, 좌절, 성공 모든 것들이 이 용광로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전 30분에 그런 걸 내일 할 일을 생각을 한다거나 또 평소에 해답을 얻지 못한 것을 한 번 더 떠올려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든가. 물론 해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무의식의 여러 가지 이런 기억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는데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합이 때로는 굉장히 창조적인 조합이 이튿날 아침에 떠오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는 동안에 내가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는 동안에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무의식의 용광로 속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는 무의식의 창고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무의식의 창고 속에서 이론과 결합도 해보고 저런과 조합을 이루어가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야, 이걸 우리가 고독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독감하고는 다르죠. 고독력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잡다한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이 자극이 많으면 머리가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려면 역시 혼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시차 극복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참 곤란하게도 내가 비행기를 타보면 장거리 비행을 하면은 이 시차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마 항공사에서는 그런 책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내가 내려야 돼. 이게 밤 시간에 내려야 된다. 혹은 또 낮 시간에 내려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비행기에서 자느냐 안 자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리는 시간이 낮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내린다. 그럼 좀 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밤에 내린다. 그럼 안 자야 돼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계속 자고 그러니까 이 시차 극복하는데 보통 일주일 한 열흘씩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시간 활용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항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밤중에 내려도 아침에 내려도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장거리 여행하면 불을 다 꺼놔요. 불을 끄고 호텔 다 쳐놓고 잘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밤에 지금 거기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비행기를 타면 먼저 현지 시각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몇 시에 내리느냐 그걸 알고 내가 아침에 내린다 저녁에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비행기에서 자야 되느냐 안 자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공부를 합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거리 여행 한번 하고 갔다 오면 책을 한 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이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트랙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시간 활용법을 자기 나름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요거는 수면 생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이 시간을 내가 자면 안 되겠구나. 억지로라도 깨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 시간은 있죠. 한정된 시간이죠. 그러나 이걸 어떻게 쓰느냐. 시간을 쓰는 질에 따라서는 효율이 훨씬 달라집니다. 여러분 수면 시간이라는 것도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지 이 정보 정리가 되고
기억이 강화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무의식에 이런 모든 용광로 속에 지식이 동원되고 결합이 조합이 되도록 우리가 참 그런 순간 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발상의 순간이. 이게 바로 창조적인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수면은 하루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뿌린 씨는 아침에 거두온다. 아침 30분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면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책을 읽을 때는 꼭 그 삼회전 독서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살 때도 물론 이제 목차를 보고 저자를 보고 그다음에 머리말을 읽고 그다음에 한두 페이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대충 읽어요. 그래 얕게 넓게 저는 그것을 점독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점을 찍듯이 꼭꼭꼭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저는 일본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찾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부에서 한글 전용하는 것은 정말 뇌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이 섞인 글은 저는 훨씬 더 빨리 읽습니다. 이 점독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거기다 낙서도 하고 때로는 저는 뭐 저자 욕도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뭐 말이라고 했느냐? 그러고 이제 막 욕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싹스러워 제가 같습니다. 그런, 그렇게 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제가 그래서 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충 눈을 걸치는 겁니다. 아하, 여기다 내가 굉장히 줄을 세 개를 꺼놨구나. 이런 거를 한번 탁탁탁탁 찍어서 눈을 걸치는 이런 형식으로 읽어가면서 자기 앞으로 희망이라든가 자기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될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 뇌는 참 바보 같아서 그게 마치 현실인 양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뇌를 잘 쓰게 되는 정말 좋은 뇌 활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혼자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수면 시간에 30분 전에 자기 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고 이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DMN이 신경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가 좀 잠이 덜 깨고 희망할 때 그때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라도 처음에는 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는 이야기야. 그런데 보통 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아기능이라는 것이 의식세계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걸 억압을 합니다. 왜냐 감사사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떠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간 아직 잠이 덜 깨고 약간 희망할 때 그때 이런 좋은 발상들이 이런 감독기관이 없을 때 약해졌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를 잘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정말 이거를 아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하라는 순간입니다. 아하 하고 정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거기서 우리가 펼쳐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제가 그 순간에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축복은 아닙니다. 잘 연구를 하고 다듬고 정말 몇 년을 혹은 몇 달을 고민하고 고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려고 그러면 수면 시간을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다. 특히 자기 전 30분, 자고 난 후에 깨고 30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 한국의 미래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는 사고력을 길러주고 창조력을 길러주고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게 게임기에
아이들이 상상력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상상력을 100% 활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놨으니까 아이들은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력을 즐기는 것이지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요즘 빼앗긴 상상력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런 국민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깨어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제한된 시간이고 여기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면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정말 창조적인 이 나라를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수면 시간을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